안녕, 지니 아줌마예요. 지니의 북카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해요. 네, 반가워요. 네, 여러분 계신 곳에 날씨는, 살고 있는 곳에 날씨는 어떤가요? 한국이면, 좀 많이 춥죠? 네. 그리고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또 날씨가 여러 가지로 다를 것 같아요. 자, 근데 지니 아줌마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밴쿠버는요, 계속 비가 오고 있어요. 어제는 햇볕이 쨍쨍, 오늘은 비? 그런데 비가 와서요, 제가, 비가 오긴 하지만 온도가 너무 상쾌하고, 이렇게 온도가, 기온이 높아요. 그래서, 어머, 봄이 왔나? 이러고는, 지냐지만 창문을 너무 많이 열어놨더니요, 기온이 조금, 실내 온도가 떨어져서 지냐지만 옷을 좀 많이 입었어요. 그리고 벽난로를 켜고 지금 시작 중이에요. 네, 새해가, 성큼 다가와서요. 이제 첫 주를 보내고요. 두 번째 주를 향해서 가는데 그래도 새해의 첫 주죠. 새해의 이제 시작점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 여러분들이 캐나다는 아직 계약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아마 1월에 보통 계약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계약을 했을 수도 있고요. 지니 아줌마가 일단 아이들이 어리지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네, 했을 수도 있겠고 그렇겠는데 겨울이 되면 겨울방학 한국이나 다른 곳에 이렇게 겨울방학이 길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이케어에 아직 못 보내고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하는 집이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돌볼 때 겨울 시간에 실내에서 많이 놀기 때문에 막 이렇게 육아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엄마 아빠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책은 뭐냐면은요, 아가들을 돌보면서 겪는 약간 이렇게 뭐라나 스트레스에 대해서 다뤄놨고요. 그러면서도 재밌고 흥미롭게 이 책을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말썽꾸러기가요, 이 토끼가요, 굉장히 여러분이 상상하는 상상 이상의 굉장히 꾸러기예요. 지니 아줌마도 아이들 키울 때요. 작은 아이는 별로 이렇지 않았는데 큰 아이가 굉장히 상상 이상의 꾸러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룰을 깨고 엄청난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아이들 있죠. 약간, 엄마 아빠들이 볼 때는 얌전하지 않는 아이, 개구쟁이, 그걸 뛰어넘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에피소드가 생겼는지, 재밌는 이야기가 생겼는지, 우리 말씀꾸러기 아기 돌보기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지니의 북카페에 오신 친구들 여러분, 자, 상상기차 탈 준비 됐나요? 뿌뿌. 상상기차 타고 우리 한번 말씀꾸러기 아기들 보기 가볼까요? 네, 아우 지니 아줌마하고 뒤에 있는 소파랑 비슷한 소파인데요. 난리가 났어요. 소파를 마구 뒤집고요. 난리가 났어요. 자, 어떤 얘기가 있는지 읽어줄게요. 자, 첫 페이지는 이렇게 노랗게 시작하고요. 말썽꾸러기 아기 돌보기 이 친구를 돌봐야 돼요. 네, 이 친구를 돌봐야 되는데 이 친구의 데이케어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자, 첫 장면이 이렇게 넉넉하고 지금 이렇게 방문하러 왔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이 집에서 이 아이를 돌보기로 했기 때문에요. 자, 첫 장면이 자, 이제 이렇게 토끼가요,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주세요 하려고 온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좀 보세요. 안에 지금 장면이에요. 토끼 이름 벤자민인데요. 벤자민이 오기 전에 아내는 야단법석이에요. 왜냐하면 벤자민이 오면 모든 걸 다 엎어버리고 다 부숴버리고 하기 때문에 다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위에 책장 위에 어항도 올리고요. 스탠드도 치우고 아마 벤자민은 나이가
4세? 4세, 3세? 뭐, 그쯤 되겠죠. 5세? 끝까지 되겠죠. 굉장히 왜 개구장이처럼 집을 막 어질러고 노는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읽어줄게요. 벤자민이 문을 톡톡 두드리자 프랜시스는 건붕어 어항을 책상 꼭대기에 올려놓고 전등갓은 지하실에 숨기고 연필들을 옷장에 감춰놨어요. 아, 벤자민이야!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 빨리 치우자, 빨리. 후루룩, 후루룩, 탁탁탁탁탁. 모두들 바쁘게 왔다 갔다 치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벤자민, 아빠가 그러는데 벤자민이 연필을 먹는데요. 프랜시스가 말했어요. 그래? 렐프는 안절부절 못하고 콧수염을 비비고 왔어요. 연필은 또 어디다 두지? 벽장 속에 둘까? 여보, 벤자민이 지금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쾅쾅쾅 문 열어주세요. 라고 외치며 말이에요. 그래서 렐프는 안절부절 못하고 콧수염을 비비다가 벽장 속에다 연필을 모두 숨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옷장 속에도 여러 가지들을 숨겼어요. 자, 그러면은 말썽꾸러기 아기 돌보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좀 보세요. 자, 이렇게 보이죠? 저기 천장 위에다가 어항을 올려놓고요. 물고기들을 모두 안전한 데 치우고요. 이렇게 스탠드를 들고 벽장 속에 옷장 속에 숨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는 벤자민이 들어오겠죠? 자, 렐프는 벽에 걸렸던 그림들을 떼고 아직 벤자민에게 문을 열어주지 못했어요. 렐프는 벽에 걸려있던 그림들을 떼어내고 양탄자를 둘둘 말았어요. 계단에도 문을 만들어 가로막았어요. 왜냐하면 계단으로 또 올라가서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봤자 악인데요 뭐? 라고 프랜시스가 말하자 그건 그렇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도 몸집이 훨씬 크던데 조심해야 돼. 렐프가 말했어요. 자, 다 됐어요. 프랜시스가 물었습니다. 자, 다 된 것 같아요. 다 됐죠? 라고 말이에요. 다 됐어 하고 렐프가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자, 오늘의 아기 돌보기는 누가 하나 하면은요. 이 생지 두 부부가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토끼 벤자민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릴 때보다 훨씬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보세요. 저기 양탄자도 다 모두 둘둘둘 말고요. 계단에다가 이렇게 못 올라가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요. 봤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벤자민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해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있는 이 우산도 치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짜잔! 벤자민이 마구 쿵쾅거리며 문을 두드렸어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줘요!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벤자민이 들어왔어요. 어후! 하고 벤자민은 남의 집에 오는 게 너무 신났던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함성을 지르며 들어왔어요. 자, 읽어줄게요. 야호! 벤자민이 미끄럼을 타면서 들어왔어요. 우와, 멋지다. 이 집은 너무 멋지다.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렐프 부부는 프랜시스는 깜짝 놀랐어요. 돌봐주기로 한 벤자민이 이 정도로 큰지는 몰랐어요. 몸집이 렐프와 프랜시스 2배만 했어요. 오! 놀라는 표정이죠. 이 일을 어쩌나? 어호! 하고 있어요. 자, 겨우 그런 말을 하는 아기인 줄 알았는데, 렐프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여보. 벤자민 엄마가 그러는데 펄쩍펄쩍 뛰어다닌대요. 프랜시스가 말이에요. 프랜시스가 말했어요. 네, 벤자민은 토끼니까 당연히 풀쩍풀쩍 뛰어다니겠죠. 생쥐들은 쪼르르 달려다니지만. 그래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이렇게 다른
다른 친구를 만난 거예요. 자, 우리 집에도 친구들이 가끔씩 놀러를 오죠. 근데 엄마 아빠가 당황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집 아이랑 너무 다른 아이들이 막 성격이 다른 아이들이 놀러 와가지고는요. 우리 집 아이는요, 얌전해서 엄마 이거 해봐도 될까요? 이렇게 허락을 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조심조심해서 하는데 놀러 온 이 친구는 막 그냥 허락도 받지 않고요. 막 꼬집어 내고요. 막 만지고요.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온 프랜시스가 벤자민이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프랜시스가 너무 지금 막 당황한 거예요. 자, 이거 좀 보세요. 야단이 났어요. 벤자민이 막 소파 위에서 뛰고요. 프랜시스와 프랜시스 부부는요, 감당이 안 돼요, 지금. 벤자민은 화분에서 자라는 풀잎을 크게 화분까지 뜯어 먹었어요. 베어 먹고는 소파 위에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렐프가 화분을 뒤쪽 현관에 내놓았고 프랜시스는 벤자민 손에 홍당무를 지어 주었어요. 토끼는 홍당무를 좋아한대. 그러면 홍당무를 지어주면 좀 조용하겠지? 얼른 소파 뒤에 있던 화분들을 치워야겠어요, 여보. 그래서 현관 뒤쪽으로 내놓았어요.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 못 먹는 게 없어요. 화분을 뜯어서 입에 물고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화분에 있는 식물 대신에 먹으라고 이렇게 당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해요. 화분을 끙끙거리면서 들고는요, 이제 현관 뒤로 가져가는 거예요. 지니 아줌마도 이거 아이들 키울 때 읽었는데 굉장히 공감했어요. 자, 그 다음. 그러더니 갑자기 당근을 들고 먹자! 라고 벤자민이 소리치더니 커다란 앞니로 홍당무를 두 동강 냈어요. 와삭 와삭 소리를 내면서 말이에요. 갉아먹을 줄 알았는데 프랜시스가 말했어요. 쟤는 갉아먹지 않고 그냥 삼키는 것 같아. 벤자민 아빠가 그러는데 뭐든지 다 씹어 먹는데 렐프가 말했어요. 벤자민이 씩 웃으며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길을 쫑긋 그렸어요. 어머머머머, 쟤 좀 봐요. 웃어요. 웃네요. 프랜시스가 말했어요. 알아. 그래도 조심해야겠어. 렐프가 말했어요. 렐프는 지금 프랜시스는 이 벤자민이 너무 신기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요. 렐프는 지금 막 치우느라고 너무 고생스러워서요. 이 벤자민이 하는 행동들이 모두 공포로 무섭게 느껴졌던 거예요. 자, 지니 아줌마도 그런 적 있었어요. 손님 중에 아이가 너무 상상 이상의 행동을 해서요. 그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지? 막 이렇게 상상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다음 우리 벤자민은 또 무슨 사고를 일으킬까요? 자, 가볼게요. 자, 우산도 치우고 화분도 치우고 모두 치웠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정말 기나긴 오후였어요. 이거 좀 보세요. 지금 벤자민이요. 이 2층을 막아놓은 것도 탁 치우고요. 막 올라가고요. 막 이렇게 렐프하고는요. 지금 이 벤자민 감당이 안 돼서 막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어요. 안 돼, 그건 하지 마. 안 돼, 그건 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에요. 친구들, 엄마, 아빠 여러분, 이 책을 빌려서 이렇게 꼼꼼히 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저기 위에 2층에 벤자민이 올라가서요. 욕실에도 들어가서 막 만지고요.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우와, 이 소파 좀 보세요. 엉망이 됐어요, 집안이. 이거 보세요. 지니 아줌마 말이 맞죠? 우산 꽂이도요. 엉망이 됐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정말 기나긴 오후였어요. 벤자민은 소파를 물어뜯고 문을 부수고 쓰레기통 속에 뛰어들어가고 야호! 하며 빈 우유통을 밟아 뭉개고 신이 나서 소리치고
먹자 하더니 벤자민이 행주를 입에 넣으려는 순간 프랜시스가 겨우 낚아채기도 했어요. 주방에서도 우유를 엎지르고, 그리고 욕실에서는 비누를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해서 너무 힘든 오후 하루였어요. 이거 좀 보세요. 이 그림은 너무 예쁘죠? 예쁜데 지금 이 그림이 지금 우당탕탕이에요. 네. 자,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늦게 벤자민네 아빠 엄마가 벤자민을 데리러 왔을 때는 렐프와 프린세스 둘 다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그 애는 정말 기운이 넘치는 아이야 라고 렐프가 말했어요. 그래요 하고 프랜시스도 그만 너무 피곤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날 벤자민이 와서 또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어머, 이거 좀 보세요. 야단스럽게 하고는 또 보냈는데요. 그 다음날 또 벤자민을 데이케어 해야 되나, 돌봐야 하나 봐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문을 두드리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렐프와 프랜시스가 어떤 일을 할까요? 자, 한번 볼까요? 다음날 벤자민이 와서 또 문을 두드렸어요. 떡떡떡 문 열어주세요. 벤자민이 왔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벤자민이 왔어요. 라고 말이에요. 렐프는 벤자민이 오자 문을 두드리자 렐프는 벤자민이 씹지 못하게 모든 것을 씹어 먹는 벤자민을 위해서 전화기 선을 모두 높은 곳으로 올리고 테이프로 붙이고요. 선이란 선 모두 높은 곳으로 해서 테이프를 붙이고, 프랜시스는 접시들을 다락에 올려놓고 너무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말이야, 우리가 도대체 뭘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라고 렐프가 말했어요. 그러자 프랜시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기억해봐요 여보, 우리가 꼬마 친구를 원했잖아요. 렐프가 찡그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 땅콩 준비됐어요? 라고 프랜시스가 물었어요. 네, 렐프와 프랜시스는 아기가 없어서 이 벤자민의 엄마 아빠한테 이 벤자민을 자기들이 돌봐주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 벤자민 엄마는 너무 기뻐하면서 네 그럼요 하고 데이케어를 해주니까요. 그래서 맡겼는데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아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아가를 처음 돌보고, 그리고 벤자민이 좀 특이하죠. 친구들은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놀고 싶어도 친구들이 좀 조심하고 해야 되는 부분은 또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우리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접시를 치우고 전화선을 붙이고, 자, 이야, 벤자민 오늘도 신났어요. 친구들도 그렇죠. 남의 집에 가면 우리 집보다 더 신나죠. 마구 놀이동산 간 기분이 들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됐어! 나무 그릇을 들고 렐프가 대답했어요. 프랜시스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는 문을 열었어요. Are you ready? 라고 크게 외치면서 말이에요. 야호! 벤자민이 We are ready! 라고 말하면서 야호! 하고 벤자민이 쏜살같이 달려 들어오면서 외쳤어요. 어머머머, 앞 구르고 뒤 구르고 뺑글뺑글 돌아서 코를 킁킁거리면서 줄을 매달린 놀잇감들을 떼구르 몸을 굴려서 렐프가 손에 들고 있는 나무 그릇을 향해서 달려들었어요. 이거 뭐야? 뒤집자! 하고는 모두 뒤집어 버렸어요. 렐프가 가지고 있는 팝콘 그릇은 순식간에 뒤집어졌어요. 땅콩 그릇도 순식간에 뒤집어졌어요. 커다란 발로 그릇을 걷어차며 벤자민이 외쳤어요. 야후! 뒤집자! 라고 말이에요. 이 친구는 모든 걸 다 뒤집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거 좀 보세요.
프랜시스와 렐프가 진짜 이거 뭐야? 라고 깜짝 놀라서 있는 장면이고요. 이 벤자민 좀 보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요? 뒤집어 버렸어요. 어우. 그래서 나무 그릇이 천장까지 높이 올라갔고 땅콩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벤자민이 땅콩을 먹으면서 코를 실룩거렸어요. 아이고 여보, 프랜시스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또 한 번 외쳤어요. 벤자민은. 뒤집자! 라고 말이에요. 아이고 여보, 벤자민은 뒤집자라는 말을 이제 배웠나 봐. 그런가 봐요. 그러면 우리가 잠자자를 가리키는 게 어때? 라고 말했어요. 이런 말이나 배우지 않고서 왜 뒤집자라는 걸 먼저 배웠을까? 벤자민은 그날 오후 늦게 집에 돌아갈 때까지 땅콩을 모조리 먹어치웠어요. 뒤집자를 외치며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잠자자라는 말을 먼저 배웠다면 코 자겠죠? 낮잠을. 근데 뒤집자를 먼저 배웠더니 계속 뒤집으면서요. 땅콩을 하루 종일 먹어치웠대요. 그리고 벤자민은 쓰레기통을 뒤집고 우산도 뒤집고 책장에 있는 선반 3개를 또 뒤집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 우산 꼬지도 뒤집고 온통 다 뒤집어져 있죠. 뒤집자를 배운 거예요. 자, 그리고는 나중에는 렐퍼가 구슬을 모아놓은 통까지 뒤집어 버렸어요. 당신 구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라고 프랜시스가 걱정하고 있어요. 당신이 아끼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야 라고 렐프가 말했어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다음에는 좀 더 단단히 준비하자고 라고 렐프가 말했어요. 여보,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 또 이 아이를 돌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다음날 벤자민은 문도 두드리지 않고 이제 3번째 날은 그냥 야호! 소리 외치며 Are you ready? 라고 말했어요. 벤자민이 엉덩이로 문을 꽝 닫았어요. Are you ready는 배워서 자, 이제는 노크도 안 했대요. 그냥 막 쳐들어앉는 거예요. 야, 프랜시스와 이 렐프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렐프와 프랜시스는 허둥지둥 방 안으로 뛰어다녔어요. 연필 챙겨요, 연필! 프랜시스가 소리치면서 화분도 챙기고 오븐 속에 넣고 우산 쓰레기통에 꽂아 넣고 땅콩도 챙겨요, 땅콩. 렐프와 프랜시스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렐프는 전등갓을 머리에 쓴 채 금붕어 어항을 냉장고 속에 숨기고 벤자민은 뭔가 생각이 났다는 듯이 소리치면서 말했어요. 야후! 벤자민이 렐프와 프랜시스를 옷장 속에 가두었어요.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야단 났어요, 지금. 막 갑자기 쳐들어온 벤자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갑자기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와서 이 우왕좌왕하면서 여러 가지를 치웠어요. 냉장고 속에 이렇게 어항을 넣고요. 이러다가 고기도 죽일 것 같다. 그리고 막 너무 마음이 바빠서 전등갓을 머리에 쓴 채 야단이 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이 프랜시스랑 이 렐프를 옷장 속에 가두고 벤자민은 문을 닫아버렸어요. 또 이것도 나쁜 걸 배워왔다. 어딨어, 그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좀 보세요. 옷장 속에 렐프랑 프랜시스가 갇혀버렸어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읽어줄게요. 저 애가 문 잠그는 거 아나 봐요. 프랜시스가 속삭였어요. 그런가 봐.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제대로 배워야 하는데 말이야. 렐프가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뭐든지 다 갖고 놀려고 하니까 큰일이에요. 프랜시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벤자민이 갖고 노는 것들이 놀잇감이 아니어서 더 큰일이야.
내가 벤자민이라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굴지 않을 텐데 말이야. 하고 프랜시스가 말했어요. 그때였어요. 렐프와 프랜시스는 벤자민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갑자기 깨닫게 되었어요. 어머! 깨닫게 되었대요. 그 옷장 속에 갇혀서 이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깨닫게 되었대요.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돌보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다음날 벤자민이 문을 두드렸을 때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의왕은 탁자 위에, 연필은 책상 위에, 쓰레기는 쓰레기통 속에, 렐프가 뒷문을 열어놓고 소파가 자기 키만큼 왼쪽으로 옮겨져 있을 뿐이었어요. Are you ready? 라고 말했어요. We are ready. 라고 대답하고는 다 됐어요. 준비됐어. 라고 렐프가 프린세스와 함께 문을 열었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야호! 하고 벤자민이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곧장 소파 곁을 지나서 마루와 부엌을 지나 뒷문을 통해 마당으로 달려나갔어요.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안으로 야호! 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모든 게 모두 제자리에 있으니까 이 친구가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벤자민은 눈을 깜빡거렸어요. 이렇게 보여줄게요. 벤자민은 눈을 깜빡거렸어요. 오른쪽에는 모래상자, 왼쪽에는 그네가 보였어요. 마당에는 또 그늘을 들이운 나무도 보였고 그대로 뽑아 먹기 좋은 홍당무도 보였어요. 아, 멋진 놀이터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호! 벤자민은 소리치며 데이지 꽃밭을 뛰어다니고 물통 주위를 뱅뱅 돌았어요. 마음에 드나 봐요. 그런가 봐요. 라고 프랜시스가 들통에서 다른 들통으로 모래를 쏟아부어 주었고 벤자민이 말했어요. 우린 이렇게 뒤집는단다. 뒤집자. 벤자민이 따라하며 소리쳤어요. 그리고 배가 고플 때에는 우린 이런 홍당무를 뽑아 먹어. 라고 렐프가 말했어요. 먹자. 라고 벤자민이 좋아하면서 소리를 쳤어요. 그날 오후 늦게까지 벤자민은 마음껏 깡충깡충 뛰어놀면서 나중에 지쳐서 잔디에 펼쳐놓았던 옷이불 위에 길게 늘어졌어요. 턱을 바닥에 대더니 조용히 새근새근 코만 쫑긋거리며 잠이 들었어요. 자, 이것 좀 보세요.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어요. 엄마, 아빠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잠든 시간을 가장 좋아하죠. 네. 친구들이 피곤하게 놀고 와서요. 고운하게 자는 모습을 보면 엄마, 아빠들이 너무 기뻐하세요. 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 날일 거예요. 자, 그림책 가져올게요. 프랜시스가 말했어요. 난 땅콩을 가져올게. 렐프가 말했지요. 둘은 벤자민을 사이에 두고 소파에 앉게 했어요. 프랜시스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살짝 깨어나서 다시 이 벤자민을 가운데 앉히고요. 이렇게 땅콩을 준비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어야 해요, 책을. 자, 둘은 벤자민을 사이에 두고 소파에 앉았어요. 그러자 벤자민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옛날에 아기 토끼 넷이 살았어요. 라고 프랜시스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땅콩을 오물오물 씹으며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림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들여다보았어요. 책을 다 읽고 난 뒤 벤자민은 다시 맨 앞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어머, 놀라운 변화예요. 집안에 들어와서 우당탕탕탕탕 막 뛰어놀던 벤자민이 이제 조용히 할 걸 찾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진작 했더라면 우리 벤자민은요, 계속 이렇게 착한 아이가 되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얌전히 앉아서 책을 또 읽고 하고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자고 있죠? 네, 읽어줄게요. 아주 잘 읽는데 렐프가 좋아하자 프랜시스도 벤자민의 틀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벤자민이 씩 웃으며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책 읽자, 책 읽자라고 말이에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얌전하게 놓인 가운데 셋은 함께 고 잠을 잤어요. 낮잠을 말이에요. 이거 좀 보세요. 놀라운 발전이에요. 네. 벤자민이 사고뭉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프린세스랑 렐프가 아기 돌보기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동화를 보고 뭘 느끼나요? 엄마 아빠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를 무조건 뭐 잘못한다고 막 이렇게 꾸짖지만 마시고요. 왜 이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해결점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은 모두 제자리를 좋아해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두뇌도 뛰어나고요. 창의력도 뛰어나고 모두 제자리를 잘하는 멋진 아이들로 자라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엄마 아빠 여러분 아이들을 잘 이렇게 생각을 잘 이해해주는 엄마 아빠 여러분이 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들은 남의 집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꼭 가르치는 엄마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자녀의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마트나 또는 식당이나 사람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예의를 잃어버리고 막 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계속 방치해 두면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이 프린세스처럼요. 아니. 이 벤자민처럼요. 이름이 자꾸 헷갈려요. 이 벤자민처럼 모든 것들을 그냥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규칙을 알게 되면 아이들은요. 쉽게 고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책망할 수 있는 부모님이 훌륭한 부모님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엄격하게 아이들을 제재를 가하는 그런 부모님이 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아이들을 많이 이해해주면서 아이들에게 잘못하는 것을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 바르게 고칠 수 있는 멋진 엄마 아빠 여러분이 되세요. 그리고 친구들 여러분, 이 동화를 엄마 아빠에게 찾아서 꼭 한번 읽어달라고 하세요. 이 동화는 그림이 너무 만화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처럼 예뻐요. 그래서 꼭 한번 이렇게 읽어달라고 하세요. 구해서. 네, 그럼 지니 아줌마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친구들, 엄마 아빠 여러분, 지니 아줌마가 읽어준 말썽꾸러기 아기 돌보기를 꼭 읽어보시고요. 한 번 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반성해보는 우리가 되도록 해요. 그럼 안녕, 지니 아줌마였어요. 네. 그러면 친구들, 엄마, 아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